속보 미국은 한국군의 위력에 대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최근 미친듯이 증강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 상황, 전 세계 강대국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 파워 등이 강국의 위상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뒤떨어진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 민주주의, 문화, 보건, 의료, 혁신, 국제협력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강국의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제적 찬사를 받으며 여러 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다면서 국민의 땀과 눈물, 역동성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국가적 성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위중증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다며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고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누적 효과로 인해 위중증 사망자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협조해달라. 백신 접종 부작용의 위험보다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일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 한국군의 뿌리. 한국군의 뿌리 김세진 즈음.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순위권이다. 높은 수준의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화력의 포병 전력과 기계화군단, 초음속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100여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딴판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조선군은 무기는 물론 변변한 옷조차 없었고 1948년 건군 초창기에도 한국군은 입을 전투복이 없어 일본군이 남기고 간 전투복이나 미군이 쓰던 전투복을 입어야 했다. 2011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저자는 이 책으로 조선시대 중기부터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한국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한국군은 창군 당시 일본군, 중국군, 만주군, 독립군, 광복군, 대한제국군, 미국군, 러시아군, 청나라군 등의 직간접적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한국군은 인사, 보급, 교육, 훈련, 부대 관리, 시설, 물자, 장비, 보급, 수송, 통신,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식 군대로 정착하게 됐다. 한국 외교에 침을 뱉기 전에 유현석 즈음. 외교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정보와 편견, 오해가 뒤범벅돼 있으면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하지 않는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저자는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외교관들과 외교부가 어떻게 외교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지 직면한 외교적 도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들려준다. 제1부 외교를 만나다는 외교의 주체인 외교부, 외교관, 재외공관, 외교의 꽃이라고 하는 대사의 업무와 삶에 관해 얘기하고 2부 대한민국 외교와 외교부의 제자리 찾기는 한국 외교의 위기, 특히 외교부의 위기를 살펴본다. 마지막 3부 한국 외교의 핵심 현안과 해법은 한국의 핵심 외교 현학을 분석하며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언한다. 일본 전국시대 130년 지정학 코스믹 출판 즈음 전경화 옮김. 일본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시기와 사건으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3대 명장이 활약한 전국시대를 꼽을 수 있다. 무로마치 막부 말기인 15세기 후반부터
토쿠가와 막부가 출범한 17세기 초까지 약 130년간 이어진 전국시대는 중세 일본이 통일국가를 완성했던 때다. 최근 복잡한 일본 전국시대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70개의 주제와 지도로 설명해 나간다. 그리고 전국시대를 주도한 주인공인 3대 명장을 비롯해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등 주요 다이묘들이 처했던 지정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합종연횡의 전략과 함께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대표적 전투들도 살펴본다. 이 SNS 팩트체크 이재명?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6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한 가지를 선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잘 지켜온 것은 오히려 민주정부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군사력을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이 후보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GFP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140개국 중 6번째로 봤다. 2020년 처음 6위로 올라선 이후 3년 연속 6위를 유지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2011년과 2015년 7위를 기록했지만 대체로 9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즉 이번 정부에서 처음 6위로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GFP 순위가 신뢰할 만한 자료일까? GFP는 육지, 바다, 공중에 걸친 영역의 재래식 수단, 인력, 장비, 천연자원, 재정 및 지리와 관련된 50개 이상의 개별 요소들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전쟁 능력을 평가, 지수화하여 최종 GFP 순위 결과를 뽑아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동시에 웹사이트의 자료는 역사적, 오락적 가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군사적 운용, 유지 관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신뢰성, 최신성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미로 보는 오락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GFP는 상업 광고를 받고 있는 민간 업체다. 실제로 군사력을 측정, 비교하는 논문에서 GFP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체로 국방비 기준의 차이를 나열하며 군사력을 평가했다.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에서 발간한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논문은 군사능력 측정에 있어 군사비 투자 누계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평가된다며 국방비는 요소 비용의 측면에서 인적, 물적, 조직적 구성 요소의 총합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사력 측정에 군사비를 이용하는 것은 애초에 군사력 자체가 측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국 군사력 평가 및 대응 전략 2006 김태기 논문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단순 수량 비교와 국방비 비교법으로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었다면서 군사력 평가는 국가안전보장상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마다 고도의 보안 장치가 강구되어 있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